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민주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다발성 경화증 진단에 이어서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법, 치료제, 증상 치료와 관리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 다발성 경화증의 완치 가능성, 다발성 경화증의 신약 개발, 마지막으로 질환관리법입니다. 현재 질병을 일으키는 염증을 줄이고 재발과 진행을 막는 여러 약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뇌, 척수, 시신경에 염증이 발생한 재발 시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여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 스테로이드 치료로 부족하다면 흔하지는 않지만 혈장 교환술, 즉 혈액에서 혈액세포를 제외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다시 넣어주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는 면역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는 재발을 막기 위한 질병 완화제에 속합니다. 과거에 알려져 있는 전통적인 면역 억제제는 아니지만 최근 효과적인 약물로 출시된 약들 중에는 강한 면역 억제 효과가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재발 완화 다발성 경화증의 1차 약제로 인터페론 제제인 베타페론, 레비프, 아보넥스, 플레그리디 및 코팍손과 같은 피하 주사 약제와 텍피데라, 오바지오와 같은 경구약이 있습니다. 2차 약제로는 경구약으로 피타렉스, 마벤클라드가 있고, 정맥 주사로는 티사브리, 램트라다 등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오클레부스와 같은 6개월마다 정맥 주사로 맞는 약이 승인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대신 비슷한 약물인 맙테라 정맥 주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차 진행형 일부에는 메이젠트, 제포시아, 폼보리, 마벤클라드, 오크레부스, 1차 진행형에는 오크레부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진행형에 아직 승인되어 있는 약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치료제 종류 중에 환자에게 맞는 약물은 무엇일까요? 치료제는 치료 효과, 투여 방법, 약물의 부작용에 관해서 충분히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발생 시 대개 1차 치료제로 시작하게 되고, 처음부터 공격적인 염증 및 재발을 보인다면 2차 치료제로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1차 치료제를 살펴보면 피하 주사인 인터페론 계열과 코팍손 및 경구약인 텍피데라와 오바지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차 치료제는 재발을 막는 효과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투여 방법이 피하 주사인가 경구 복용인가에 따라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페론 주사는 몸살, 감기 증상, 코팍손은 호흡곤란, 주사 부위 발정 및 위축 등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반해 텍피데라는 홍조, 설사, 구역, 복통, 오바지오는 감기, 설사, 탈모 증상 등이 흔히 알려져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모든 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신 후 어떤 약이 가장 좋을지 상담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첫 번째로 선택한 1차 치료제의 부작용이 생길 경우 같은 1차 치료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차 치료제 중에 경구약인 피타렉스는 하루 한 알 복용하게 되며 서맥 및 황반 부종 등이 생길 수 있어 투약 전후 심전도 검사 및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시행합니다. 마벤클라드는 체중에 따라 첫째 달, 둘째 달 각 5일씩 복용하며 이후에 투약 없이 지내다가 1년 후에 다시 복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림프구의 감소 및 감염에 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티사브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맥 주사를 맞으며 다초점 백질병증이라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의한 감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크레부스와 비슷한 맙테라 정맥 주사는 2주 간격으로 2회 주사 후 6개월마다 한 번씩 맞게 되며 백혈구 수치 감소, 감염 등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수적인데요.
예를 들어 시신경염으로 증상이 생겨 다발성 경화증이 의심된다면 뇌와 척수 MRI 검사를 통해 병변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받기 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뇌, 척수, MRI 검사가 필요하지만 다발성 경화증 진단 후에 치료제를 시작해 재발 없이 무증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면 주로 뇌 MRI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선택한 1차 치료제 사용 후 재발이 없더라도 치료 시작 3에서 6개월 후 뇌 MRI 등을 검사하여 현재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약물 치료 중에 재발이 생기는 경우 2차 치료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발 증상이 없는데도 새로운 병변이 생기는 경우 MRI 검사를 다시 3에서 6개월 만에 재시행해 보기도 합니다. 질병 완화를 위한 치료제 외에도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물리치료는 스트레칭,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며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의 사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이완제는 근육의 뻣뻣함 또는 강직을 완화시켜 줍니다. 경구약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보톡스 같은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피로도를 감소시키거나 우울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행 속도를 호전시키기 위한 약물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소변 및 대변 장애 등을 위해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지기능 장애를 위한 인지 재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경구 대마초 추출물이 근이완과 통증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다발성 경화증은 후유 증상이 회복이 되고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약을 중지해도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의 경과에는 염증과 재발이 심한 타입과는 달리 심하지 않은 타입인 양성 다발성 경화증이 있습니다. 양성인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재발이 없으면 약을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개 양성이라는 말조차 유병 기간 20년이 지나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하지 않은 양성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발병 20년간 치료를 잘 해서 장애가 축적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5년간의 재발이 없더라도 약 중단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줄기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처럼 새로 연구되고 있는 약물이 없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은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당 3, 4명 정도로 발병률이 낮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0만 명당 100명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며 전 세계적으로 280만 명의 환자가 있어 다국적 제약회사 신약 개발 대상의 주요 질환의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약이 BTK 억제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치료제가 혈액에서의 림프구 작용, 증식을 억제하거나 뇌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했다면 BTK 억제제는 혈액에서 림프구를 억제하는 동시에 뇌로 들어가서 뇌 안의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치료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3상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세포치료제 등이 해외에서 1 이상 임상시험 중입니다. 그 외에 현재 개발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를 위해 수초를 재생시키고자 하는 약물 치료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약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맹장염처럼 수술해서 깨끗하게 완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 줄기세포, 면역세포의 타겟 치료, 재수초 치료 등의 신약 개발로 멀지 않은 미래에 질환을 잘 조절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발성 경화증을 위해 환자는 생활 습관이나 운동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데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스트레스는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가나 마사지, 명상, 호흡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의 효과를 고려하여 해가 있는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힘, 근육량, 균형 감각 및 조절감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단,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은 체온 상승에 의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 피하고 체온을 내려주는 스카프나 조끼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우려되면 수영이나 물에서 하는 운동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그 외 걷기, 스트레칭, 낮은 강도의 에어로빅, 자전거, 요가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면 유산소 운동으로는 일주일에 2번, 최소 30분 중간 강도의 운동을 추천합니다. 중간 강도인 경우 본인의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에 도달하게 됩니다. 본인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빼면 나오므로 50세인 경우 분당 맥박수는 170이 되고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85에서 120 정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근력 강화 운동으로는 적어도 일주일에 2일 8에서 10개의 큰 근육을 타겟으로 중간 강도로 10에서 15회 반복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 및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도 함께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도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야채, 생선, 콩, 달걀, 닭고기 등이 풍부한 건강한 식사는 다발성 경화증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사를 권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000에서 5000 IU의 비타민 D 복용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환자분들께서 고용량의 비오틴과 유산균 제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홍삼, 한약, 건강보조제 등의 복용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대표적인 보조식품인 홍삼의 경우 다발성 경화증 환기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또한 홍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조식품의 복용으로 가끔 간 독성이나 신장 독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정말 필요한 면역 조절제 복용을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발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 보조식품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운동, 명상, 마사지, 건강한 음식 섭취 등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면역 조절제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해드리고 싶은 점은 다발성 경화증이 젊은 환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평생 장애가 쌓일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이 가장 활발한 질환 중 하나일 만큼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